5주차 정신건강의 심리적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동기의 개념, 그다음 동기 이론에 대해서 알아본다. 두 번째, 학습과 관련된 동기 요인과 사회적 동기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로 가겠습니다. 네, 5주차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강 때 동기 이론, 3강 때 학습과 관련된 동기 이론, 그 다음에 사회적 동기와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5강의 1강 동기의 개념입니다. 네, 첫 번째로 동기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동기란 얘기는 주변에서 흔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뭐, 흔히들 동기부여가 나는 상당히 되어서 뭐, 일을 굉장히 추진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는 저는 의욕이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뭐, 그 과제를 수행할 흥미가 없어요. 뭐, 상통한 얘기인데, 결국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동기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동기란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발생적 기능, 두 번째가 방향적 기능, 세 번째가 강화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각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발생적 기능은요. 행동의 출발점 또는 시발점 기능으로 모든 행동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바로 이 동기가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는 첫 번째 시작 스타트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서 가장 먼저 발생을 해야 되는 시발점 또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기능입니다. 두 번째 방향적 기능으로서의 동기를 보시면요. 행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이 동기가 정할 수 있다. 정한다. 자극에 대한 선별적인 반응을 통해서 결국 이 동기가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네, 그래서 내가 이 동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에 따라서 목표 달성의 정도가 달라지고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이 바로 동기가 촉매제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가 강화의 기능입니다. 자, 동기는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서 행동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강화의 기능이 된다면 동기가 있으면 조금 더 그 행동의 그 양, 또는 질적인 행동의 이런 범위까지도 이 동기가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동기의 개념을 정리하면요. 개인을 활성화해서 행동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 다음, 방향, 어떠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향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방향적 기능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강도,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그렇죠? 강화의 기능이 여기에 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의 개념은 첫 번째, 동기가 유발된 유기체. 그렇지 않은 유기체에 비해서 동기가 유발된 영유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고 어떤 과제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또는 내가 하나의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다윈의 진화론 아시죠? 이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서 동기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능적인 행동에 그 동기를 부여한, 그 자메스라는 학자는 사전 학습 없이도 이 결과에 대한 통찰 없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동기다라는 연구를 수행하셨고요. 두 번째, 유전적인 연구에 초점을 둔 두 번째 학자인 토니 다크라는 학자는 그 유전적인 행동 연구로서 행동에 있어서 본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이 바로 동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굉장히 동물 차원에서 본능을 인간에게 적용한 학자인데요. 네, 맥두갈이라는 학자는 인간 본능을 여러 개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본능을 가장 근본적으로 인정,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 본능이 사회적인 행동까지도 이끈다. 라고 이 본능을 동기로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연구들이 수행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 동물 행동에 대한 실험 연구가 시작을 해서 결국 이것이 인류학자들의 종족이라든지 문화에 대한 비교 연구를 시작으로 본능설이 상당히 비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동기란 방향성을 가지고 인간 행동을 어떻게 조작하고 또는 활성화, 활기 있게 일으키는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자, 영유아 또는 아동, 또는 인간, 개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목표를 추구하도록 행동을 이끌어가는 내적 충동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이러한 이론가들에 따라서 이 본능설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옐즈스랑, 블룸필드라는 학자가 고양이와 쥐의 관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행동이 본능인가 아닌가? 이 학자들에 따르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행동은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이다. 만약에 고양이에게 쥐가 아닌 다른 먹을 것들을 주었다면은 이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는 이런 행동은 없었을 것이다. 자, 또는 고양이에게 다른 먹잇감을 먹였던 고양이는 아무리 쥐가 있다 하더라도 쥐를 먹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후천적인 학습에 의한 것이다라고 본능설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고양이와 또 개의 관계는 함께 기르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군집 본능을 부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종 짐승끼리 모여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존 과정에서 학습되어 온 것이다. 처음부터 본능에 의해서 그러진 않았다. 늘 그렇게 지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학습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군집 본능을 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나마 그럴듯한 의견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네, 추동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드 웰스라는 학자가 이 추동 이론을 주장을 했는데 인간 동기의 근원을 내부의 생리적인 욕구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추동 이론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러한 동기는 항상 내부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은 동물 행동보다 조금 더 복잡하다. 그래서 동물을 비교해서 동물과 관련된 연구의 결과를 바로 인간에게 대입되기란 좀 많이 위험하죠. 인간의 행동은 조금 더 복잡, 단아함으로 생리적인 욕구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회적인 욕구에 의한 행동 유발이 더 많다라고 해서 이 본능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이 동기의 개념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현재 이 정신건강론을 들을 때 과연 외재적 동기가 강한가? 내재적 동기가 강한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어떤 과제나 활동을 수행할 때, 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저 친구는 굉장히 내재적인 동기가 강해. 그래서 어떠한 보상이나 뭔가 내가 이 일을 추진할 만큼의 뭔가 이 소스를 준다든지, 뭔가, 이 일을 하고 났을 때 결과가 뭐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이 일을 추진을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유형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내재적 동기인데요. 이 내재적 동기가 강한 친구들을 보면요. 누가 시키거나 어떠한 뭐 돈 또는 뭐 상품 또는 이 결과에 대한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뭔가 내 일을 할 때 성취감 또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추진한다 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내재적인 동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동기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외제적 동기입니다. 외제적 동기는 방금 교수님이 설명한 것처럼 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화자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활동 후의 결과, 내가 이 과제를 하고 나면은 뭐 좋은 학점을 받을 것이야. 이 과제를 하고 나면은 뭐 엄마가 여행을 보내주기로 했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활동 결과에 대해서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외제적 동기라고 합니다. 자, 이 외제적 동기는요, 내부 동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낮은 자기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영유아, 아동에게 너 이 문제를 다 풀게 되면은 뭐 그 스티커 하나를 줄게. 또는 이 과제가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떠한 칭찬을 해줄게. 라고 하는 이 외제적 동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힘, 이런 내적 동기, 그쵸? 내부에서 일어나는 동기, 그 다음에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런 정서, 또는 이런 만족감, 이런 것들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스티커 10개를 주더라도 또는 더 큰 보상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동기의 강도가 약해지고요. 나중에는 그 10개 이상의 뭐 20개, 50개를 요구한다든지 점점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외제적 동기의 예를 살펴보면요. 높은 성적에 따라서 뭐 상장을 준다든지 심부름을 하고 나면 용돈을 줄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이득, 이러한 결과와 관련된 동기를 우리는 외제적 동기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 외제적 동기에 비해서 내재적 동기는요, 학습자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흥미나, 학습을 하고자 하는 욕구, 과제를 추진할 때 성취감, 이런 거와 같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욕구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을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내재적 동기가 되고요. 학습자가 학습 과제에 대한 외부의 이런 보상과 상관없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떠한 결과론적인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과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재적 동기의 예로는 성취 동기, 자아 실현의 욕구, 또는 뭐 성취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까지 1강에서는 동기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5주차 2강에서는 동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